안녕하세요. 이명환 교수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12.3 쿠데타를 돌아보면서 이제 그 스토리를 좀 평가해 주셨는데, 그 이제 기본적인 우리 그 의문이 있어요. 이게 자라나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특히 사관생도, 임관전, 양성교육 받고 있는 이런 대상으로 어떤 정신교육을 해야, 또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도록 이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야 헌법을 지키고 법률을 준수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나, 예. 일탈하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은데, 참 우리나라가 1945년도 식민지 제국에서 독립했던 나라 중에 참 이렇게 자부심 가질 수 있는 게, 우리가 일단 산업화에 성공해서 세계 10대 잘 사는 나라에 대열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잘 살면서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돼서 구현되고 있는 사회라고 다들 세계에서 어떤 K 데모크라시까지도 우리가 인정받고 있는데, 이번에 12월 3일 날 다시 한번 재확인받았거든요. 우리 K국민 예. 너무 대단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짜 분단국가이면서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오고 트럼프도 우리나라를 잘 사는 국가로 이렇게 매일같이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그 국민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떻든 간에 이번에 어떤 병사 그리고 중간 간부들의 소극적 대응의 근본은 뭐냐? 그것은 변화된 사회를 이 중간 간부들이 잘 어떻게 보면 수용했고, 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추세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떤 용어로 한다면은 어떤 제복을 입고 국가 안보에 책임지는 그런 특수한 그룹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기능을, 그 미션을 떠나서는 민주시민의 기본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민주시민은 뭐겠어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가치를 우리가 보고, 그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것은 법치주의죠. 법을 지키고, 법의 가장 근본인 헌법, 그 다음에 쭉 해서 그와 같은 가치를 지키고 먼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의 교육 과정이 양성 교육 과정에서 보다 많이 어떻게 보면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 교수님, 아이가 군대 복무할 때 그게 바라봤죠? 네. 뭔가 분위기가 쫙 들어있고 각을 잡고 예. 그러면 좀 뿌듯하기도 하지만 좀 걱정도 되고요. 좀 되죠? 불안하기도 하고요. 제가 왜 저렇게 변했지? 군대에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좀 그런데 우리 아들을 이렇게 바꿔놨지? 군 시스템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복종, 그렇죠. 이거 아주 최고의 덕목으로 상명하고, 주입받고 그렇죠? 요구받아. 예, 그런데 제가 그렇잖아도 이번에 쿠데타를 보면서 좀 이렇게 박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우리나라가 어쨌든 모병제가 지금 아직 아닌 이상 지금 이제 징병제잖아요. 아들을 어쩔 수 없이 다들 군대 보낸 엄마들이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떻게 이 군대, 왜 하필 우리 아들이 군에 있을 때 저 사람은 이래가지고 이런 엄마들이 많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군인들은 무조건적인 사실은 상명하복이 원칙이잖아요. 이런데 군인으로서, 그야말로 하급 군인으로서 상급자의 명령이 저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이게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지만, 이렇게 이번에 보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소극적인 불복종 그렇게 돼가지고 쿠데타를 막아내기는 했는데, 진짜 전쟁이 일어났거나 이럴 때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는 근데 거죠. 교수님 사관학교 이제 네. 교수 생활을 오래 하셨고 교수 부장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야, 부당하다 싶으면 명령 거부해. 있잖아요. 예, 이렇게 맞아요. 교육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 교육의 항상 딜레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똑같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워리어형, 전사형 교육. 대표가 스파르타죠. 사관학교 4년의 과정이 스파르타식의 방식이 우선권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아테네식, 아카데미즘, 엘리트 아카데미즘을,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이게 두 개가 다 필요하거든요. 네.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나가 핵심인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 교육제도 보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개인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쨌든 인성 발전 프로그램 같은 게 없어요. 우리가 캐릭터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같은 게 없는데, 사관학교에서 우리 많이 썼어요. 많이 썼고 다른 사관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제복을 입은 시민, 그래서 우리는 사관학교는 잘 알다시피 합숙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보다 좀 융통성 있게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사관생도들에게
한 학기 아니면 1년 단위에서 2, 3주 어떻게 보면 시민화 교육에 보면 결국은 뭐냐면 민주주사라는 것은 그 약자들 보살핌을 받아야 될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 사관생도들도 봉사활동, 체험활동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더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명령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학 교육 그다음에 정치학 교육 그 어떤 역사 교육을 끊임없는 사례 교육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시행착오를 해볼 수 있는 양성 교육 기간 중에 그러한 것을 자꾸 어떻게 보면 토론을 통해서 맞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자꾸 그것을 다듬어가는 과정을 겪다 보면은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이제 합법적으로 무력, 폭력을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승리를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이게 무조건 승리만을 위해서 함부로 무력을 쓰기보다는 그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을 준수하는 그런 정신을 이제 좀 길러야 될 텐데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 그렇죠. 사람들이.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 때 보면은 그 사관학교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요즘 젊은이보다는 훨씬 더 구시대 분들이고 그러다 보면 그 당시에 사관생도들이나 이렇게 단절된 어떤 그런 그 단체 합숙을 하면서 국가 간을 키우는 거는 너무 좋지만 이렇게 시민들, 일반 사람들과의 좀 너무 지나친 단절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정신적으로 제가 보기엔 이번에 쿠데타에 참여하신 분들은 사실은 초등학교 그 국가 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만도 못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 국민을 위한다기보다는 정권만을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그 자리까지 가시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회가 네. IT 시대가 되고 시기적으로는 올해가 지금 2025년이고 우리가 산업화를 거쳐서 1980년도에 이후에 시작했었던 정보화의 물결이 대한민국을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까지 그렇죠. 끌어올려줬는데 네. 그러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기성세대들 그 기성세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1950년대 태어났었던 사람들까지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냥 서울 강남에 50평 아파트에 살면서 머릿속은 우리가 보릿고개 그 시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데 그리고 그래 보니까 내 손자들 군대 가서 이렇게 보면 내 손자들은 좋아. 근데 다른 전체를 봐갖고는 그걸 용납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느냐. 이것은 군대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극복해야 될 과제이고 군대는 특히 우리가 서 박사님께서 언급했어요. 군대는 합법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어떻게든 무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 조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아마 제도적으로 어떻든 더 많이 점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민주적인 통제 절차가 아마 더 필요하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아마 군사력은 어쩌면 군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해보험을 드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이제 살면서 어느 위험한 시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상해보험을 드는데 그 보험의 혜택을 누리는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력을 사용할 일이 없는 상황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없이 훈련하고 한없이 이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그렇죠. 이게 든든한 체력을 유지해야만 이게 이제 평화가 유지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의문이 있어요. 정신력, 정신전력 하고서 이제 이걸 많이 요구를 하는데 강한 정신력을 요구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게 정신전력의 요체가 적개심이야. 문제죠. 북을 끓는 예. 적개심. 이게 정신전력의 핵심 맞습니까? 참 문제가 많죠.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얘기하면은 앞서가신 세대들은 군인 정신이 삐딱해졌다고 신란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실책을 넣으면 신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후세대를 통해서 우리 앞세대들이 더 많이 배워야 될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앞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장점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세대들은 내 눈으로 인정하고 경험했었던 그것만이 최고의 어떤 지선이고 가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미국 군대를 보시죠. 미국 군대를 다들 세계 최강이라고 하죠. 미국 군대가 휴식하는데 선배, 후배 격식 따져서 하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24시간 1년 360일을 똑같은 잣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 써야 될 때 나와야 될 게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기우다. 정신력, 지금 배우고 있는, 지금 군에 들어오고 있는 젊은 세대들 정신력, 어떻게 보면 우리나 아니면 우리 앞 세대들이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올바른 정신력, 대적관, 상무정신 다 훌륭하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가지 못했던 자유로운 시간, 임무가 수행되지 않는 그런 시간에는 보다 좀 자유롭게. 예, 그와 같은 격식을 넘어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성장했다는 거,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들도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과 복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 군인으로서의 또 그 정당한 그 대우를 받아야 되고요. 이 쿠데타를 겪고 나서 사병부터 뭐 굉장한 높으신 그런 대장, 이런 현역 군인들까지, 예비역 군인들까지 모두 제가 군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졌어요. 아, 너무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 군인들이 나와서 그런 잘못된 명령에 정말 주저주저 하는 거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국민의 인간적인 그런 어떤 호소력이 살아있구나, 이런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과 한 몸이 돼서 진짜 이게 주저주저 하는 걸 보고, 아,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말 어떻게 보면 단일 민족이라는 게 요즘 세상에는 뭐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우리나라 특유의 그런 어떤 끈끈한 국민성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과거에 우리가 이제 무슨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K-컬처, K-푸드 등등 해서 이 K-시리즈가 어디를 나가도 자랑스러운데, 그렇죠. 예. 야, 이게 안 되는 게 있다. K-폴리틱스. K-폴리틱스, K-정부. 그래가지고 그게 부끄럽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정치만 잘하는 만점이래요. 다들. 그런데 공교롭게도 12.3 내란 이후에 지난 이 짧은 6개월 동안 세계 보여준 게 있어요. K 정치 회복력. 예. 아, 예. 네. 그냥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야. 바로 솟구쳐 올라와요. 바로. 야, 6개월 정도의 정상화. 딱 6개월이에요. 네, 12월 3일에서 새정부 우리 대선 투표 날이 6월 3일이었으니까 정확히 맞아요. 6개월이에요. 그렇죠. 예, 정확히 6개월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은 더 똘똘 뭉쳤고 기회를 맞았고, 이렇게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진짜 코리아가 다시 탄생한 거 아닌가. 이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 며칠 전 대통령 취임하는 취임 선서에 이어서 그 오찬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셨죠.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오찬장 그 사전에 계획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조직에서 야당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셨어요. 쭉 돌아가면서 얘기 듣고 비빔밥에 육회한 육회가 있냐 농담하는 것도 봤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타다. 흐뭇을 넘어서 정말 기쁨이 그때 이제 비로소 정치가 회복되는 과정에 있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어떤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의 시작은 그 고대 폴리스 아테네의 어떻게 보면 시장 정치, 시장 아고라에서 지나가는 예? 시민들 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호소했는데, 결국은 그들에게 호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가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나의 얘기를 들어주시다 숙이는 자리지. 절대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러려면 뭐냐? 상대방을 존중을 해줘야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항상 나의 파트너로서의 대우를 할 줄 알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념, 그 부분이 관철이 되지 않았을 때는 뭐 내가 내 것을 이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가 근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요번에 같은 경우에 이 눈에 가시 같은 놈들 정말 우리가 했지만 지금 뭐 어디 가서 나의 생사가 확인이 안 된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뻔했었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몸소 실천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그런 부분들에게 우리가 직접, 전에 예? 전혀 보지 못했던 예, 장면인데 정말 비로소 보니까 정말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죠. 그건 뭐 대단한 요구도 아닌데 우리는 왜 예. 국민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구가하고 서로 행복해해야 되는데 그걸 못 누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아니 리더가 그 말씀 야당 대표들과 더불어 흐뭇하게 농담하며 식사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좀 하라는 거 아니에요, 김밥 정치는. 한 줄 드시면서. 이번에 보니까 김밥 드시면서 하더라고요. 김밥 국무회의. 예, 김밥 국무회라서 너무 참 그렇게 도란도란 예. 얘기하며 질문하고 응답하고 질문하며 응답하고.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가야지. 그래서 1시간 하면 57분을 혼자서 쫙 훈시하고서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못 보다 봐서 그런지 그게 평범한 모습인데 그렇죠. 이게 네. 감동을 주더라니까요. 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먹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지금 그 어려운 자리에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김밥 한 줄 드시면서 그냥 많은 산적한 문제들을 같이 뭐 이전 정부 분들과 다 어우러져서 불편한 동거지만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게 빨리 우리나라가 자리 잡을 것 같고 또 뭐 바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이천만 채널은 정치와 군사가 만나는 지점에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 우리 국민들의 또 군인들의 군 출신들의 그 소박한 바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2월 3일 날 어떤 군대가 특히 또 어떤 내란에 동원이 됐던 것은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한 깊은 반성과 또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러한 교육 시스템의 보강 그런 부분들은 아마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보면 이 어떤 대담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군대가 더 민주사회, 정보화된 사회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을 열고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자꾸 그럴수록 보안을 내세워서 문을 빗잠그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남북 간의 비교해서 북한을 비난하는 그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특정한 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상사가 했을 때 다음에 또 동원 안 된다? 우리가 장담할 수 없죠. 장담할 수 없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군대도 그야말로 비밀이 최고로 요구가 되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다 민주적으로 민주사회에 오픈이 돼야 된다. 크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의 소속원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병사들의 어떤 그 모병제에서부터 얼마나 지금 저 18개월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떤 합리성, 어떻게 보면 뭐 사회 변혁 추세로 따져보면 그것도 또 단축될 수도 그렇죠. 있을 거다. 네. 저는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군을 확실하게 지탱하고 있는 핵심적인 전투 전력들, 작전 전력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가 헌팅턴 얘기하는 어떤 군 직업주의 부분이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서부터 더 강이 돼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쉴 때는 쉬고 네. 임무할 때는 더 임무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도록 복지보다 지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역한 이후에 군에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은 나 이제 전역한 이후에 연금 위에도 나 일해야 돼. 그런 생각 안 하고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더 어떻게 보면 그 고려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저는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실력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그렇죠. 실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포용합니다. 예. 네, 그래서 세력을 가르거나 미워할 대상을 딱 구체화해 놓고 악다구니를 쓰면서 거기다 정오를 퍼붓거나 이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육을 기르는 그 체력 단련은 조용하게 눈 지그시 감고 그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지 지나다니면서 툭툭 치고 시비 걸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깡패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 실력 길러서 단단하게 내 체력 관리하는 것이 이제 자기 체력이지. 그냥 피해가게 사람들 피하라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누구한테 어깨나 툭툭 치고 지나가면 그건 깡패지. 그렇죠. 그리고 또 옆에 사람들도 다 잘 되는 거를 바라면서 가야지 나의 파워가 더 강해지지. 옆에 사람들은 다 못되기 바라면서 나만은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만큼 가도 그 반밖에 못 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정말 더불어 같이 발전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아니, 교수님 나는 진짜로 이제 그 새 정부에서는 누구를 그냥 쥐어 패려고 으르렁거리는 그 표현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특별히 군사적으로. 예. 그냥 누구를 향해서 그냥 악담하고 저주 퍼붓고 뭐 그런 게 아예 싹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럼요. 그러게요. 이제 새로 정부가 출연하고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 애써 싸웠었던 남북 화해. 결국은 참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물론 한꺼번에 단순간에 통일할 수 없지만 저는 독일에서 유학하는 5년 동안 항상 10월 3일, 1990년 10월 3일 독일 재통일 기념일인데 항상 동쪽 650km 되는 쾰른에서 베를린 가서 꼭 제가 2박 3일을 꼭 보냈습니다. 도대체 저 독일 사람들은
1945년 이후에 동서로 분단됐다. 통일되는 과정이 단 총알 한 번, 총기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들과 같이 또 동서가 아닌 남북의 통일된 결국은 뭐냐? 일단은 1950년의 그 기억은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잖아요. 남고 그것을 기반으로 더 어떻게 보면 진짜 K민족, K민족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끈을 합쳐서 더 세계에다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우수한 능력이 있고 DNA를 있고 교육력이 있고 기술력이 있고 모든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떤 우리 군대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어떤 민주적인 헌법과 그 절차 시스템 안에서 대한민국 군대가 보다 민주적인 어떤 통제 절차에서 보다 민주적인 군대로 전투 임무 수행할 때는 지금보다도 200%더 훌륭하게 그리고 그 일이 우리가 끝났을 때는 보다 평범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여가를 복지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군대로 발전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그와 같은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예비역이지만 제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역할을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그 북한의 그 화해와 화합이 있어야만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무력보다도 더 강한 국방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우리나라가 남북이 좀 더 화해와 화합을 잘 이루면은 정말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그러니까 옆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잘 돼가는 거를 꼭 실천해 주시는 정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이명환 교수님을 오늘 모셨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6개월 딱 채우는 동안 예비역 군인들과 더불어 함께 호흡하면서 그 쿠데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단호하게 내시고 또 함께 새로운 나라 만드는 길을 찾아서 함께 노력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잘 지켜봤습니다. 저도요. 수고 많으셨고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앞으로도 이 사회에 든든하게 바치는 그런 세력으로 기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더 낮춰서 더 낮추고 겸손되게 이와 같은 이 사회가 보다 나은 민주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은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군사관학교 교수부장을 역임하신 이명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